히치하이크. 그렇게 교차로에 내려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녀석은 고개만 까닥거리더군요. 내려주고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백미러로 뒤를 봤는데 분명히 금방 내렸지만 그 녀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를 건너서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안 보이더군요. 자욱한 안개 때문에 바로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뛰어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되어가더군요. 전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습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잤을까. 창문을 두드린 소리에 문득 깼습니다.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동안 그 학생이 차창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깨어나면서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데 그 학생이 씩 웃더니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저만 태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다시 온 건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88고속도로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뒤돌아갔습니다.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순간 당황되더군요. 문을 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전 잠에서 깼습니다. 네, 그건 꿈이었습니다. 퍼뜩 문부터 열어봤죠. 아무 이상 없이 잘 열렸습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애초에 그 녀석을 태운 것부터가 꿈이었을까요? 어쨌든 전 그녀를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그녀와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에 출발해야 했죠.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녀석이 했던 말, 지난밤에 겪었던 일들을 그녀에게 모두 들려줬습니다. 마침 화창했던 날씨가 바뀌더니 멀리서부터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한사코 88고속도로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순천으로 해서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88고속도로가 아닌 구마고속도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88로 가고 그녀에겐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그럴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초행길이었지만 순천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마산을 지나갈 때쯤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유조차는 뒤집어지고 사상자는 수명,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고. 만약 내가 88고속도로로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전 설마 하면서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곤 그 일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2년 동안은 말이죠.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건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 땅끝 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죠. 땅끝 마을에는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역시 늦게 도착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새벽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항상 한밤중에나 도착합니다. 그리고 급히 구하느라고 대충 허름한 민박집에 간단히 짐들을 풀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바로 눕자마자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2년 전 만났던 그 학생을 또다시 만난 것이죠. 꿈의 그 학생은 몹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냐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전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된 것 같았는데 밤 2시밖에 되지 않았더군요. 전 이번에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모두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깨웠으니 전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감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닥달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 보듯이 했습니다. 오밤중에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고 하니까 제정신 아닌 듯 보였던 것이죠. 그래도 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편에 있는 툇마루에 앉아서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들을 했고 어떤 놈은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옆방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은 것은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은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정말 그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전 조립식 건물이 왜 위험한가를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집니다. 자고 있던 사람들이 팬티바람으로 황망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중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전 그 학생 얘기와 꿈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집이 땅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의 종족도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 다시 그 학생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밤이 되면 가끔씩 그 학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그 학생을 태웠던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